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이호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12.4%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작년 4분기서부터 점점 이제 규모를 줄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수요도 많이 좀 줄었고요. 또 네. 재고 비축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TSMC 1위 업체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은 줄어드는데 이제 1위 업체의 비중이 너무 커버리니까요. 2위와 3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나온 게 12.4%가 매출에서의 점유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매출 비율은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같은 기간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42.7%포인트에서 47.7%포인트로 더 벌어졌는데요. 이 TSMC와의 격차가 5%포인트 커진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58.5%에서 60.1%로 올라갔는데 이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대로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줄어든과 동시에 이제 매출도 같이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쪽은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별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 삼성전자가 2분기에 3나노 신제품을 도입을 하면 2분기에는 매출 감소율이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2분기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거 매출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지금 자동차 반도체의 수주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좀 큰 회사들의 수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3나노가 그 삼성전자 매출에 좀 이제 크게 기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3분기, 4분기서부터는 이 3나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매출 기여를 해야 한다. 원래 기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분기에는 쉽지 않아도 3, 4분기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공개 행사에서 이 갤럭시 탭 S9 시리즈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의 특징이 뭘까요? 정말로 사상 처음입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한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를 돌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언팩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대로 핵심은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입니다. 이 갤럭시 Z 플립 5랑 갤럭시 Z 폴드 5 이 출시가 이제 메인 행사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갤럭시 탭 이제 신제품이 이제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혹시 그 약간 가상현실 헤드셋 맛보기라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갤럭시 에코시스템, 이 삼성전자 제품이 갤럭시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갤럭시 에코시스템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애플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에어팟을 사게 되고, 애플 워치를 사게 되고, 아이패드를 사게 되고, 나중에 이 비전 프로를 혹시 사게 될 사람들도 결국 다 이 아이폰 소비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네. 갤럭시 같은 경우도 이 갤럭시 S 스마트폰을 사신 분들이 이제 갤럭시 버즈 이어셋을 사고, 뭐 갤럭시 탭 S를 사고 하는 이런 과정을 꿈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이 에코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 다른 것도 계속 갤럭시 제품으로 사고 싶다, 삼성 제품으로 사고 싶다라는 효과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작년에 내놨던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품 품질은 좋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좀 많이 좀
떨어졌던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 갤럭시 S 스마트폰 샀기 때문에 갤럭시 이쪽 태블릿도 또는 갤럭시 버저 이어셋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삼성 걸로 장만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능을 지금 좀 더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시가총액 세계 1위 애플의 주가가 1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5일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공개한 뒤 일주일 만의 일인데요. 시장 반응이 어떤지 자세한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애플 비전 프로 발표 이후 사실 주가 향방으로 보면은 이 비전 프로를 발표하자마자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최근 한 12개월 최고가를 경신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 주가는 보통 그 애플 이벤트를 발표하고 나면 떨어집니다. 오히려. 예, 거의 항상 떨어졌어요. 네. 예, 이게 그 전까지 기대감을 선 반영한 다음에 떨어지는 게 거의 일반적인 일이어가지고 네. 그 뭐 제품에 대해서 실망했다거나 너무 좋았다거나 하는 이런 시장 반응을 보기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다른 상황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반응이 두 개로 좀 갈려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건 실제로 이 기기를 처음 해봤던 사람들의 경험이 기존에 나왔던 이제 VR 헤드셋과는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나온 거고요. 네. 반면에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 역시 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오면 가격이 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기를 많이 팔 수 있다라면 많이 팔 수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실제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그러니까 내년도 판매량은 한 15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만 대면 가격은 7천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애플 입장에서 봐도 이제 큰 수익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부품을 공급한다거나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팔린 제품은 아닐 거란 거죠.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애플이 이벤트를 하고 주가가 항상 떨어졌는데 그랬다가 언제 올라갔는지 이번에는 5일 만에 이렇게까지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제품 판매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일이랑 이벤트랑 좀 기한이 많이 좀 떨어진 특이한 사례인데 보통은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소비자들 반응을 보면 다시 바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항상 이제 그 전년도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린 경우가 많다라고 갱신을 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국 쪽에서 반응이 좋다 나쁘다 이걸로 다시 한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애플은 이벤트를 시작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플 이벤트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좀 사놓으시고 다음에 그 이벤트 하기 바로 전날 파시면은 대부분은 조금씩 돈을 버십니다. 그리고 이벤트 하고 나서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때 떨어질 때 들어갔다가 떨어질 올라오진 않나요? 떨어질 때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다른 가상현실 헤드셋보다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그게 애매합니다. 실은 이제 애플 이 가상현실 헤드셋이 정도의 사양의 헤드셋을 다른 회사가 못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가 이 450만 원짜리 그 헤드셋을 내놨을 때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가진 힘이거든요. 네. 예, 동시에 애플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성능을 가진 헤드셋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만들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앱이 별로 없었고요. 브랜드도 네.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나 그 아이폰 앱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나는 애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많이 쓸 수 있게 이제 해준 건데 네. 사실 그게 최고 큰 장점인 겁니다. 사실 애플 헤드셋 비전 프로가 IT 생태계 선점을 위한 아주 큰 그림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애플이 먼저 이걸 발표하고 이제 나중에 이걸 내놓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VR 헤드셋 자체는 이제 메타의 퀘스트 같은 제품들이 예전부터 계속 출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비전 프로에 들어갔던 굉장히 많은 제스처 같은 경우도 이 메타에서 이미 개발을 끝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메타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MS의 홀로렌즈 개발진이 일부 이직을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였던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태계 선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팀쿡 CEO의 임기가 2026년이 끝나거든요. 네. 그 전에 어떤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있는 기기를 하나 좀 내놓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기기를 내놓고 2024년서부터 이제 제품이 좀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보급형 제품 같은 경우가 좀 2025년서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026년쯤에 이 제품이 성공할 경우 팀쿡 CEO는 굉장히 성공적인 CEO로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런 욕심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쿡 CEO의 야망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야망이죠. 네.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 바람이 과연 다시 불 수 있을까요?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메타버스란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란 말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메타버스라는 말에서 오는 사람들의 약간 두려움, 불쾌함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자체가 앞으로도 점점 쓰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뭐 VR 같은 걸 하면서도 이걸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를 하면서 국내 전자부품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부품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공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메타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얼굴 바깥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네. 그 밖에 이제 LG 이노텍에서 저 센서 TOF 모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걸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삼성이 이쪽 아이드라인 기판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품들 자체는 별로 그 가격들이 비싼 부품은 아니고요. 네. 이 실질적으로 한 $1,500 정도로 추산되는 비전 프로의 원가 중에서 약 $700를 내부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소니에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 비전 프로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이 내부 디스플레이 가격을 얼마만큼 떨어뜨릴 것인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마이크로 OLED라는 건데 이건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한 분야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보급형 제품 나올 때 이 디스플레이 공급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탑재한 외국 검색 엔진의 공격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시장 점유율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네이버 시장 점유율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위험하다 괜찮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항상 50%에서 6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검색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질적으로 막 굉장히 계속 너를 뛰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보통 57%로 지금 보이는 예, 거죠? 근데 이것도 네. 지금도 계속 왔다 실시간 갔다. 바뀌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네이버는 이 50%가 안 넘어지면 별로 이제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20%에서 3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잘 될 때는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40%를 구글이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이 보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이버가 하반기에 출시를 하는 네이버표 AI 챗봇 서치 GPT 어떤 검색 엔진인지 궁금한데요. 특징이 뭔가요? 챗GPT랑 거의 동일한데 한국어를 챗GPT보다 한 6,500개 정도 좀 많이 학습한 이런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자세하게 나온 건 없는데 아마 구글처럼 이용자가 어디를 어떨 때 어떻게 쓸 것 같은 걸 딱 물으면은 잘 정리해서 답변을 주는 이런 지금 검색 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